그럼 이제 3시가 돼가지고요. 저희가 월간 네이버웍스 5번째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항상 할 때마다 하는 공식적으로 저희 외치는 공식 구호가 구호를 있죠. 외쳐볼까요? 네, 월간 네이버 웍스.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5번째 외치고 있는데 항상 좀 저희가 어색해하고 있죠. 네, 어색하고 항상 10분 전이 되면 엄청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워낙 또 많은 분들 뵙는 웨비나이다 보니까 조금 긴장을 하더라도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또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네이버웍스 CS팀의 유정재님을 모셨고요. 그 진행 순서를 소개하면서 잠깐 정재님 소개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지금 설명드리는 인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메일을 실제로 잘 쓰고 계신 기업의 활용 사례를 보여드리고 숨겨진 꿀팁들을 많이 방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넉넉하게 30분 동안 준비를 했고요. 뒤에는 5분 동안 미정님께서 잠깐 살짝 먼저 엿보는 10월 중순이죠? 네, 네. 저희가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3.5 정기 업데이트의 기능을 살짝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맛보기 티저로 보실 수 있고 일정은 10월 중순. 이렇게 3점 몇 이렇게 떨어지는 업데이트는 연에 한 3번 정도 펼쳐지는 아주 중요한 정기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많이 주시는 의견을 바탕으로 저희가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요약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다음 10분 동안에는 메일 관련 FAQ, 자주 들어오는 질문을 소개해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메일을 조금 더 기능을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릴 텐데 여기서 정재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수희님께서 CS팀에서 나와주셨었는데요. 오늘은 유정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 문의 포함 여러 가지 기술 지원, 이러한 고객님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문의들을 주시면은 이제 그런 기술 지원 처리, 답변도 해드리고 궁금한 사항도 해소해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네이버웍스 기술 지원 직무를 하고 있는 유정재라고 합니다. 네, 네이버웍스 메일 웨비나인데요.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재님 반가워요. 반가워요, 정재님. 정재님 마이크 꺼주세요. 네. 이렇게 마이크가 겹치면은 소리가 좀 울리더라고요. 정재님 소개해 주시니까 막 엄청 엄지손가락 저기 마크 보이시죠? 올라오고 있는 거 실시간 반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뜨겁게 새로운 멤버분을 또 환영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 45분부터 4시까지 15분 동안은 사전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라이브로 채팅으로 주시는 질문들에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또 새롭게 하나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보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보기를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기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라이브 이 안타까운 시간을 놓치시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제가 좀 라이브 시간에만 진행되는 좀 재밌는 요소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퀴즈인데요. 뒤에서 소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 퀴즈는 라이브 시간에만 공유가 되고 다시 보기에서는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소개해드리고 넘어갈 건데 네이버웍스 팀과 소통 창구를 좀 많이 열어서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에서 저 마케팅팀 김상인과 강미정님 두 분이 웍스 언니 오빠 역할을 하면서 웍스를 마케팅하는 사람들의 일상 이야기처럼 이렇게 비공식 페이지고요. 공식 네이버웍스 페이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일상이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팔로우 부탁드리고요. 이름은 웍스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도 있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은 네이버 웍스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방은 아니고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네이버 웍스, 워크플레이스 같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대해서 사용자 여러분들과 질문을 나누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응답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하지만 이게 공식 고객센터 창구는 아니기 때문에 공식 기술 서포트가 필요하신 내용은 고객센터로 남겨주시고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이거는 사용자분들과 의견이나 경험을 듣고 싶다, 나누고 싶다 이런 경우에 이용해 주시면 좋은 채널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R코드도 있으니까 지금 지나가기 전에 찍으실 분들 촬영하고 참여 코드 1111 4자리 입력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션 1 써보니까 확실히 다른 네이버웍스 메일 어떤 점이 다른가요, 미정님? 네,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네이버웍스 메일을 포함하고 메일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상품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메일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라이트 상품을 사용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네이버웍스를 어떤 상품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께서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메일과 일반적으로 많이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네이버 메일과 네이버 웍스 메일이 어떤 점이 다른지 제가 6가지만 빠르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이버 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인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회사를 창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거나, 네,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같이, 아니면 뭐 내가 회사를 언제까지 운영할지 몰라서 지금 막 시작 단계에서, 아니면 뭐 인원수가 많지 않아서 이제 개인용 메일을 회사 업무 메일로 사용하시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명함에 네이버나 지메일 계정 달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죠. 네. 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꼽는다면은 우리 회사 고유의 이메일 주소를 가지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이버 메일은 아무래도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메일이기 때문에 메일 주소에 @네이버.com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다 제가 뭐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라고 이제 저희 거래처나 아니면은 뭐 회사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도 이제 네이버.com의 메일 주소를 노출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네이버 웍스 메일을 사용하시게 되면 우리 회사 고유의 도메인, 그래서 회사 이름 또는 회사 웹사이트 주소의 고유의 도메인을 이메일 주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이버 웍스를 사용하고 있는 나뿐만 아니라 회사 동료들과도 같은 공통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이 이메일 주소가 있는 것만으로도 뭐 내 이메일을 다른 분한테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명함에 기재하거나 할 때도 이 회사는 그냥 제가 취미로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뭔가 내용을 보낼 때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 계정을 달고 있는 메일로 보내면 내가 보낸 메일의 보안이 지켜질까? 이런 고민들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반대로 회사 계정이 있으면은 좀 더 신뢰가 가는 그런 네.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다음 내용 넘어가시는 거죠? 네. 네. 그럼 두 번째로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라고 제가 꼽아서 말씀드리면 회사를 혼자 운영하는 거에 넘어서 이제 2명, 3명이 되고 10명, 20명이 이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보안이라고 하는 점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네이버 개인 메일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메일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 메일들도 아무래도 이게 개인용 메일이기 때문에 보안 등급을 설정하는 기능들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업무용 메일, 네이버 웍스와 같은 업무용 메일은 이 보안이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네이버 웍스는 보안 정책을 설정하거나 모니터링하는 이 4가지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감사, 모니터링, 아카이빙 같은 경우는 회사 차원에서 메일을 뭐 송신하거나 수신하거나 삭제 내역들까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구성원이 받고 보내는 메일들의 정책들을 설정해가지고 이런 좀 내 외부에 보내면 안 되는 뭐 메일들이라든지 뭐 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저희가 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 제공하고 있고요. 또 메일 데이터를 보관하는 범위까지도 저희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관리자 단에서 설정을 하셔서 이제 우리 회사의 보안 정책을 설정하시는 건데, 그럼 사용자 단에서 이 메일을 보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메일을 보낼 때 보안 등급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보안 등급 같은 경우는 일반, 대비, 기밀, 업무 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4가지 등급을 설정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대비 또는 기밀 등급 같은 경우는 뭐 설정된 메일의 경우 이제 외부 주소로 메일을 발송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업무 외 등급 같은 경우는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메일을 발송할 때 선택할 수 있고요. 뭐 바닥글, 발송 모니터링 대상에서는 또 제외되는 이런 정책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님 물 한 잔 잠깐 드시는 게 어떨까요? 네. 네. 제 물은 아닌데. 네. 그리고 네. 뭐 대외비나 기밀 같은 것을 선택하면 뭐 유효 기간이나 뭐 재존송, 금지 옵션 같은 것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업무 메일을 보내는 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발송하는 개인이 이런 보안 등급 메일을 설정해가지고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네이버 웍스 메일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개인 메일과 다르게 저희는 이제 메신저, 캘린더, 할 일, 이 드라이브와 같은 다양한 기능들, 업무 협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네이버 메일 같은 경우도 캘린더와 드라이브와 같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연동에 있어서는 일부의 기능들만 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메일을 이제 수신하는 경우들, 그 수신 메일 같은 경우는 수신에 포함된 전체 수신자 대상으로 저희가 메시지를 발송한다거나 아니면 바로 약속을 초대하고 아니면 할 일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희가 메신저를 따로 들어가서 메신저로 또 메시지를 보내고 아니면은 이 주고받은 메일에 수신하신 분들과 초대 일정을 잡기 위해서 또 캘린더에 따로 들어가서 일정을 잡고 할 필요가 없이 바로 메일 안에서 이러한 기능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업무 처리가 아무래도 각기 다른 기능들을 사용하는 거에 대비해 가지고 다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네이버 웍스와 메일의 차이점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의 메일 서명 그리고 바닥글을 설정하실 수 있으세요. 일반적으로 이건 회사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능인데요. 보시면 메일 본문 아래에 고정적으로 노출되는 개인의 연락처 정보, 로고, 아니면 또 보안 규정들을 타 회사 같은 경우는 많이들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웍스 메일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나의 개인 정보와 회사 로고를 메일 서명에 노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 하나가 저희가 번역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네이버 웍스 메일을 사용하신 분들은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들이 PC 모바일에서 외국어로 작성된 메일들을 바로 자동 번역 기능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이버 메일 같은 경우도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지만 네이버 메일 같은 경우는 PC 본문 번역 기능만 현재 제공하고 있고요. 지원하는 언어의 수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마인드 설정 기능이에요. 저희가 하루 종일 업무를 8시간, 9시간을 하다 보면 메일들이 20개, 30개씩 쌓이게 돼요. 그런데 이거 내가 이따가 오후 4시에 이 메일을 한 번 더 읽어봐야지. 아니면 오늘 퇴근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지. 아니면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봐야지 해도 또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다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네, 리마인드를 설정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동으로 저한테 이제 이 메일을 읽으라고 알림이 주는데요. 이 기능 또한 개인 메일에서 제공하지 않는 네이버 웍스 메일에서만 제공하는 특별한 업무 맞춤형 기능이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잘 쓰는 기능이기도 하죠. 네. 네. 수업 끝나고 동영상 다시 볼 수 있나요? 김혜나님 문의 주셨는데요. 네, 다시 보기 이틀 안에 제공을 드리고요. 발표 자료랑 함께 제공을 드리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정님은 파트는 모두 다 종료가 되었나요? 네, 저는 네. 오늘 그래서 개인 메일이랑 네이버 웍스 메일 차이점 6가지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를 주실 수 있는 또 스페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어요. 네, 수진님 자리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제가 데모 시연을 시작을 할 텐데요. 메일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보여드리기 전에 잠깐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마케팅 인턴 주수진님이신데요. 수진님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팀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주수진입니다. 원래는 송채리님이 같이 등장을 하셔서 잠깐 본인이 즐겨 쓰는 기능들 많이 사용하셨는데 네이버 클라우드 좋은 회사 이렇게 인턴 분들과 함께 웹인하는 회사 좋은 회사죠? 회사 칭찬 한번 해주시겠어요? 회사 너무 자유롭고 일도 잘할 수 있고 좋습니다. 돌발 질문 당황했죠? 네, 제가 수진님을 모신 이유는 수진님이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 인턴 하시기 전에 인턴 경험이 한 번 있으시더라고요. 그 전에 메일 서비스를 쓰시던 것과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네이버웍스 메일을 쓰실 때 좀 차이점을 여쭤보기 위해서 자리를 요청을 드렸고요. 수진님 그 전에 인턴 하실 때는 어떤 메일을 쓰셨나요? 저는 네이버 메일을 쓰긴 했는데 제 개인 메일을 사용해서 네. 회사에서도 개인 계정으로 일했습니다.
짠 건 아니지만 마치 짠 것처럼 네이버 개인 메일을 쓰셨군요. 아, 네, 네, 맞습니다. 전혀 짜지 않았죠, 그죠? 네, 근데 네이버 개인 메일을 쓰실 때랑 회사에서 쓰실 때랑 지금 기업용 네이버웍스 메일을 쓰실 때랑 가장 크게 느껴지는 좋은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점은 회사 메일을 쓰면 메신저랑 연동이 되어서 그 부분이 제일 편리한 것 같고 개인용 메일을 썼을 때는 전 회사에서는 뭔가 제 개인용 메일을 쓰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생활이 밝혀질까 하는 그런 부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부담도 사생활과 좀 간섭이 일어나는 부담도 없어지고 메신저랑 연동도 잘 되고 이런 점 말씀 주셨는데 실제 메일이랑 메신저 왔다 갔다 하는 기능을 많이 쓰세요? 아, 네, 메일 볼 때 메신저로 연락드리기도 하고 메신저 하다가 갑자기 메일 보낼 때 그쵸, 바로 그쵸. 쓰기도 합니다. 네, 메신저로 하기에 좋은 말이 있고 또 메일로 하기에 좋은 말이 있잖아요. 메일은 또 공식적인 수단이다 보니까 조금 중간 단계 이야기라든가 일이 진행될 때 중간 단계 이야기나 조금 사적인 내용이 포함된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는 미리 한번 조율하고 메일하고 이렇게 이미 거의 일잘러가 되셨군요, 수진님. 네이버웍스를 쓰셔서 그런 거죠? 아니면 수진님이 잘하시는 거예요? 아, 웍스를 음.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네. 네, 좀 재미있는 요소로 준비를 해봤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각본처럼 됐는데 수진님께도 좋은 경험이었길 바라고요. 다시 미정님 자리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수진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지금부터 메일 데모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공유가 발표 자료로만 되고 있는데 제가 전체 화면으로 다시 돌리고 잠깐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질문 주신 것 중에 방금 메일 들어와서 확인했는데 아마 네이버웍스를 메일을 쓰고 계시는 분 같아요. 보여주신 캡처 화면처럼 더보기를 통해서 할 일정을 보내는 게 안 보이는데 확인 부탁드려요 라고 이제 질문 주신 분 계시는데요. 네, 상인님께서 시연해 주실 때 네, 메일 쓰신 메일에서 할 일이나 일정으로 메시지를 보내기.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할 일로 보내는 데를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제가 데모로 보여드릴 부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시연 데모는 PC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PC로 보시면서 따라 해보셔야 될 부분은 직접 따라하면서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모바일이나 태블릿으로 보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행 환경은 저는 늘 그렇듯 사용자 관점 그리고 관리자 관점 두 가지를 다 소개를 드릴 거고 저는 윈도우 11 환경에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으로 보시는 경우엔 조금 다르게 보이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소개드릴 메일 기능은 이렇게 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난이도 순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메일의 여러 가지 뷰부터 조금 더 난이도 높은 이야기들을 쭉 해갈 거고요. 어드민 뷰에서는 관리자 화면에서 설정하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이 파워포인트 창이랑 그 다음에 실제 브라우저 화면이랑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박종환님께서 바닥글 사용 설명 부탁드립니다라고 네.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드민 뷰에서 바닥글 설정하는 것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메일의 세 가지 뷰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죠? 제가 순서대로 할게요. 네, 메일의 세 가지 뷰라는 건 이 메일 화면에서 가장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이쪽 부분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시간 순보기, 대화형 보기, 그 다음에 보낸 사람 묶어보기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데모용으로 좀 만들어 놓은 거라 메일 받는 양은 실제 주고받는 양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다만 이제 매일매일 받으시는 양이 보통 적게는 10개, 많게는 참조 들어오는 것까지 하면 100개, 200개까지도 되기 마련이죠. 그럴 때 시간 순으로 내가 보낸 것과 받은 것을 다 같이 보겠다라고 하면 전체 메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받은 메일, 보낸 메일함 이것들을 이렇게 시간 순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형 보기를 하면 이게 아무래도 시간 순 보기보다는 조금 더 사용률이 높을 것 같은데 같은 사람이랑 주고받은 메일이 스레드로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가 대화형 보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대화형 보기를 사용하다가 시간 순으로 보고 싶다, 아니면 시간 순으로 보다가 대화형으로 보고 싶다, 이렇게 니즈가 있으신 경우가 있는데 이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이 여기 있는지 몰라서 못 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한 두세 케이스 정도 실제 케이스를 봤었는데 여기 이 세 가지 기능들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보낸 사람 묶어보기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사람한테 받은 메일만 보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목록 본문 보기 이 버튼이 있어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메일 목록만 보기, 다시 대화형 보기로 돌아가서 좌우 분할 보기, 상하 분할 보기 이렇게 있는데요. 메일 목록만 보기를 하시면 이렇게 눌렀을 때 한 뎁스를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좌우 분할로 보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메일 내용을 클릭했을 때 바로 내용이 오른쪽에 뜨죠. 만약에 상하 보기로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까지가 메일의 세 가지 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메모로 전환 부분인데요. 메모로 전환은 메일 쓰기 화면에서 이게 네이버 메일에서는 나에게 쓰기 기능이랑 똑같은 건데요. 내게 쓰기 아시죠? 내게 쓰기가 네이버웍스에서 메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메일 쓰기 화면을 열면은 이렇게 받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지만 여기 메모 버튼이 보이시죠? 메모 버튼 누르시면 나한테만 보내는 내게 쓰기와 같은 메모함으로 바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지정하고 파일 첨부하고 텍스트를 적어서 저장을 하실 수 있고요. 굳이 다른 어떤 메모 어플리케이션이나 다른 메모장을 띄우지 않아도 바로 네이버웍스 메일에서 메모로 저장을 하실 수 있고 또 이 메모를 저장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1번을 저장해 볼게요. 저장하신 다음에 메모함을 여러 가지 폴더를 만드실 수 있고 이렇게 저장해 두신 메모를 전달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메일로 쉽게 보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여기 메모 쓰기를 바로 누르셔도 돼요. 메일 쓰기에서 변환하셔도 되고 메모 쓰기를 누르면 바로 개인에게 메모 남기기가 가능합니다. 이 기능 정말 유용하게 잘 쓰시는 분들은 진짜 유용하게 쓰시는 것 같고요. 다른 메모 앱 쓰시지 않고 쓰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수 방지할 때 좋은 기능들 대기 발송과 발송 메일 취소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먼저 대기 발송은 여기 우측에 환경 설정 부분을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빠른 설정부터 기본 환경, 메일 관리 분류 이 내용들은 차차 설명드릴 거고 메일 쓰기 답장 이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 실수 방지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대기 발송 사용을 하면 일단 ON을 해주셔야겠죠. ON을 하시면 시간을 10초, 30초, 1분 단위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 메일이 만약에 1분을 설정하면 1분 동안 홀드가 돼요. 그 상태에서 오타가 있네 아니면 수신자가 잘못 지정돼 있네 이런 케이스에 바로 취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메일은 수신자의 메일함으로 들어가지 않고 수정이 되는 거고요. 항상 개인별 발송 이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메일함에서 메일을 쓰실 때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보내면서 각 사람한테 개인에게 보내지는 것처럼 즉 받는 사람이 본인에게만 받고 다른 수신자 제목들이 수신자의 메일 주소들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마케팅 메일을 여러 사람들한테 보낼 때 다른 사람의 주소가 노출되면 개인정보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 쓰시는 기능인데 여기 관리자 화면에서 항상 개인별 발송 이거를 설정해 두시면 디폴트 값으로 개인별의 체크 마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개인별 여기 체크를 해제하면 이 세 명한테 동시에 가는 거고요. 개인별을 누르시면 이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만 도달하고 각 사람들은 이 메일이 총 누구에게 갔는지 그 메일 주소와 정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발송 전 미리 보기는 모든 메일, 특정 메일 이렇게 골라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미리 보기를 ON을 해두시면 자 메일 쓰기 환경에서 그래서 한번 보내볼게요. 지금은 아직 설정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여기서 발송 전 미리 보기 모든 메일로 설정을 해두시면 자 저장됐죠. 보낼 때 이렇게 자기가 적은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틀린 내용이 있으면 여기서 수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 대기 발송 메일 있죠. 이 기능. 대기 발송 기능이랑 발송 전 미리 보기를 원스텝, 투스텝으로 사용하시면 내 실수를 2번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메일은 아무래도 공식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기능을 2개 기능을 가급적 사용해 주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개인별 발송은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리마인드 할 일 보내기 방법인데요. 리마인드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제 받은 메일이 있습니다. 이 메일을 리마인드를 설정하면 잠시 후, 오늘 늦게, 내일, 다음 주 혹은 내가 지정한 시간으로 리마인드가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마인드 표시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시간 표시 보이시죠? 이 정해진 시간에 이 메일이 마치 새로 온 것처럼 다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까먹지 않고 일을 깜빡하지 않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그런 경우도 있어요. 메일을 읽고 나서 이렇게 좌우형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읽은 메일을 이렇게 안 읽음 처리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안 읽음 처리해서 다시 보이게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리마인드가 좋은 게 내가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리마인드는 내가 혹시 까먹었더라도 어떤 푸시 장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일을 잊지 않고 나에게 어떤 이건 꼭 챙겨라 이런 일종의 강제성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잊지 않고 일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능이다 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할 일 보내기 기능인데 할 일 보내기는 받은 메일을 클릭하고 나서 더보기에서 할 일로 보내기 혹은 일정 보내기도 있는데요. 여기서 할 일로 보내기를 클릭하시면 제목 그대로 할 일로 보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목을 조금 수정해서 로고 브랜딩, 외주 챙기기 이런 식으로 적으실 수 있겠죠. 이 내용을 내가 할 일, 나의 투두 리스트로 남기시려면 담당자를 나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다른 분께 드려야겠다. 강미정님께 드려야겠다.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네, 이거 챙겨주셔야 됩니다. 미정님. 네, 이렇게 저장해 두시면 다른 사람의 일로 지정하고 챙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 일, 지난 할 일 편에서 소개해 드렸지만 이렇게 개인 단위의 할 일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룹 단위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안에서 할 일이 트래킹되고 관리되게 만드실 수도 있고 이 기능 역시 메일이랑 할 일이라는 네이버웍스의 고유 기능이 연동돼서 사용되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내는 주소 변경인데요. 보내는 주소는 메일 쓰기를 할 때 이렇게 나의 이름이나 나의 메일 주소를 변경할 일이 있으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드민이 보조 도메인이라는 우리 도메인이 a.com인데 만약에 b.com이라는 도메인을 구매를 해서 등록을 해두면 보조 도메인 값이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실제적으로 엔드 유저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상황은 어떤 그룹 메일을 가상으로 생성해서 그거를 나의 메일로 쓰고 싶은 상황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많이 쓰고 있는 기능이고요. 그거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른 아이디로 된 도메인 계정을 생성하고 싶다. 여기로 그룹 메일을 받고 싶다라고 하실 때 주소록으로 먼저 이동을 합니다. 주소록에서 그룹 생성을 할 때 그룹으로 들어가셔서 그룹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월가 네이버웍스라는 그룹을 임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미정님 의사와 상관없이 미정님을 넣을 거고요. 네, 미정님을 넣고 그룹 사용 기능 아래 이렇게 했을 때 메시지 기능, 세부 기능 설정하실 수 있고 중요한 부분이 메일링 리스트 사용 여부가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 메일 주소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monthly 네이버웍스 이런 식으로 쓰고 보내는 메일 주소로 사용 이거를 예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예를 눌러 주시고 여기서 인상인 나와 강미정 두 분이 이 메일을 보내는 주소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추가를 해볼게요. 이 개념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발송 제한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누가 이메일에 메일을 발송할 수 있게끔 할까 반대 개념입니다. 보내는 메일 주소는 내가 이 메일 주소를 누가 보내는 발신인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고 발송 제한은 누가 이 메일에 보낼 수 있는가. 말씀이 이렇게 드리는 게 맞죠? 어쨌든 반대 개념입니다. 저도 말이 꼬이는데 네, 여튼 여기 발송 제한을 걸어두면 특정 사람이 이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낼 수 없게 혹은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바로 그룹이 생성이 되었죠. 메일 쓰기를 들어가서 제가 아까 이 주소를 쓸 수 있게 허용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 메일로 쓰고 어떤 메일로 보내게 되면은 이 메일 주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룹 사람들은 모두 다 숨은 참조로 보낸 메일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 안에서 어떤 내용이 유통되게끔 할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템플릿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템플릿은 1편, 월간 네이버스 2편이었죠. 템플릿 편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린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만 다루고 넘어갈 텐데요. 자, 템플릿은 메일 쓰기 화면에서 더보기, 템플릿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미리 지정해둔 디폴트 값을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쵸. 받는 사람까지 미리 물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기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보고하는 내용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쓰시는 내용이 있다면 템플릿 기능을 활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실제 템플릿 기능을 기업에서 활용하시는 사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예시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브 클라우드라는 패스트5의 IT 솔루션 기업이죠. 파이브 클라우드에서 라이선스 갱신 안내 내용을 빠르게 만들어서 고객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서비스 소개 안내의 내용도 바로 저장을 해서 이 내용을 직접 치면은 한없이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미리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불러와서 고객한테 맞는 이름이랑 내용만 커스터마이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 다음으로는 자동 메일 분류 기능인데요. 자동 메일 분류, 이 기능을 저는 좀 이 편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좀 많이 안 쓰시는데 쓰시면 정말 잘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어서 소개를 열심히 드리고 싶어요. 환경 설정 들어가서 메일 자동 분류 이쪽을 클릭하시면 어떤 분류 기준을 추가하고, 예를 들면 메일 주소, 보낸 사람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메일 제목,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을 때 처리 방법을 이렇게 해라라는 일종의 수식을 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식을 지정해 놓고 첨부 파일이 있는 메일만 걸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낸 사람이 강미정님한테 보낸 메일은, 받은 메일은 어떤 쪽으로 가도록 하겠다라고 처리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자, 메일함으로 이렇게 보내는 방법도 있고요. 행정 업무 쪽으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쪽 메일함으로 쏙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 메일을 삭제하거나 읽은 파일로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뉴스레터 같은 것들. 중요하게는 그렇게 받아보진 않으나 내가 이걸 받아보고 싶고 근데 올 때마다 새 메일로 안 떴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읽음으로 표시를 해두면 그 메일이 이렇게 읽음 표시가 자동으로 되게 되겠죠. 아니면 색상 강조를 할 수도 있고 중요 표시, 별표를 붙이실 수도 있습니다. 기존 메일에서도 분류 규칙 적용을 누르시면요, 그 전에 이 사람에게 받았던 메일에도 동일한 규칙이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분류 설정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제가 뷰를 보낸 사람 묶어보기 이걸로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라이넉스에서 오는 알림성 메일은 특정 메일함으로 빼고 싶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분류 추가를 누르시면 보낸 사람 주소, 되게 약식으로 화면이 나오죠. 이 화면에서 운영 업무 이렇게 보내볼게요. 그러면 기존 메일에도 적용까지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쭉 운영 업무 쪽으로 메일이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라이넉스 공식적으로 보내는 메일이라 조금 규칙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튼 이렇게 쉽게 분류 추가를 하실 수 있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파이브 클라우드에서 이 자동 분류 기능을 또 쓰는 모습도 보내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모두 사인에서 온 메일은 전자서명 요청 및 완료 메일 쪽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규칙을 해놓으면 이 메일에서 자동으로 알림 메일이 오는 건 이쪽 메일함으로 쏙 빠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세일즈 팀에 소속된 분들한테 메일이 오는 거를 세일즈 팀 파일 공유 쪽으로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팀 단위로도 메일을 소팅해서 자동 소팅 되게끔 설정을 할 수 있겠죠. 네, 패스트5랑 파이브 클라우드 관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파이브 클라우드는 네이버웍스의 고객사이자 네이버웍스 고객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이버웍스 파트너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를 들어보시고 아직 네이버웍스를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관심이 있으시다, 초기 도입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파이브 클라우드 팀에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담당자 정보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패스트5 하면 공유오피스 브랜드로 많이 알고 계셔서 공유오피스에서 IT 솔루션 비즈니스도 해?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립으로 이렇게 파이브 클라우드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고요. 네이버 클라우드와 같이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역시나 오늘도 내용이 많다 보니 조금 지연이 됐는데 남은 부분 빠르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외부 메일 가져오기, 내 메일 전달하기 부분인데요. 외부 메일을 가져오시려면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외부 메일 가져오기 이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구글이나 네이버 메일, 네이트 다른 메일 클라이언트에서 쓰시는 것들을 네이버웍스에서 그대로 보시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선택하시고 아이디를 적고 그 안에 그 네이버 아이디 혹은 지메일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대로 끌고 오실 수가 있는데 외부 메일 자동으로 가져오기 이 버튼까지 클릭하시면 10분 단위로 자동으로 메일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리 그냥 가져오고 싶으시면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외부 메일 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10분마다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마지막 이 외부 메일 자동으로 가져오기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구글 지메일이나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쓰시는 메일들을 가져오시는 문의를 주세요. 근데 이 문의에 대해서 구글이 좀 독특한 보안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자료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구글에서는 아까 여기 외부 메일 등록하기에서 이 비밀번호 치는 부분이 있죠. 비밀번호 치는 부분. 이 비밀번호 치는 부분에 본인의 지메일 계정이나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을 입력하시면 아마도 높은 확률로 안 되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구글 계정 보안센터에 들어가셔서 2단계 인증을 사용하시고 앱 비밀번호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앱 비밀번호를 윈도우라든지 맥 본인의 하드웨어 환경에 맞게 기기를 선택을 하고 비밀번호 생성하면 이렇게 16자리 비밀번호가 나옵니다. 임시 비밀번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비밀번호를 이 자리에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좀 다른 네이버와는 다른 보안 정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고 이 내용을 모르시면 왜 설정이 안 됐다고 나오지? 라고 좀 헤맬 수 있어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제 제가 헤맨 내용이기도 하고요.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남은 내용이 내 메일 전달하기인데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외부 메일 가져오기랑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외부 메일 가져오기가 있다면 메일 자동 전달을 누르시면 수신한 모든 메일을 다른 메일 주소로 전달할 수 있다는 기능이고 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면 입력하고 추가를 누르시면 인증번호 발송이 되고 받는 쪽에서 메일 OTP 주소를 번호를 입력을 해주셔야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네이버웍스로 들어오는 메일을 반대로 다른 메일 클라이언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구성원 간에 전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드민 뷰는 조금 더 빠르게 소개를 드릴게요. 일반 사용자가 아닌 관리자들은 이런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통서명이랑 바닥글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서비스를 클릭하시고 메일을 들어가시면 일반, 서명, 송수신 설정 이렇게 세 가지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신 확인 기능은 개인이 이 수신 확인 기능 있죠? 네이버 메일 그리고 네이버웍스 메일의 가장 좋은 점 수신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조직적 차원에서 적용을 할 거냐의 문제이고요. 이거를 보통은 사용을 많이 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희망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오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명으로 바로 넘어가서 공통서명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공통서명은 최대한 5개까지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서명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공통서명, 기본형, 카드형, 가로형으로 3가지 디폴트 값을 제공을 하고 있고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이런 식으로 네이버 웍스에서는 지금 이렇게 템플릿처럼 설명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가로형을 하면 조금 더 내용이 다르고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자유형으로 누르시면 아예 HTML 창에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서명을 생성하게끔도 조직적 차원으로 정해놓고 뭐 구호라든지 슬로건 같은 걸 넣으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만들고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기존 메일에서 사용하시던 어떤 메일이 있다면 그 서명을 HTML 코드를 불러오셔가지고 이 창에 입력하시고 다시 에디터로 전환을 하시면 그 코드가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쓰시던 것도 자유형을 선택하고 모든 조직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글 사용 부분인데요. 바닥글은 그런 거 있죠. 디스클레이머, 보안 디스클레이머 같은 거 적으실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새 메일을 발송 시에만 적용하는 걸로 하실 수도 있고 모든 메일 이렇게도 설정하실 수 있는데 모든 메일로 하게 되면 답장 나가는 메일에까지도 그 디스클레이머 하단에 들어가는 영역 내용이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발송 구분 이 밑에는
이렇게 등급마다 전체 메일에 바닥글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내부용, 외부용, 대외비, 기밀을 구분해서 할 것인가. 이를테면 대외비나 기밀에서는 빨간 글씨로 조금 더 보안 문구를 쓰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건 대외비 발송 시 붙는 바닥글입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로 써놨는데요. 이 내용들을 모든 조직원들에게 전사적으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글 이 기능을 서명까지는 알지만 바닥글 모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보안 기능, 보안에 대한 디스클레이머 아니면 어떤 주의사항을 적으실 때 사용하시기 좋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메일 보안 등급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 보안 기능이 있습니다. 서비스 메일이 아니라 보안, 메일 보안 여기 들어가시면 보안 등급 설정이 있는데 여기서 일반, 대외비, 기밀, 업무에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는 보안 등급들을 어떤 걸 사용할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재전송 금지라든지 유효기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적용해 주시면 동일하게 모든 조직원들에게 구성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메일 수발신 규칙 정하기입니다. 메일 수발신은 모니터링, 메일 수신, 메일 발신 이 부분의 기능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발신을 할 때 민감 키워드, 예를 들면 제목 본문에 M&A 같은 단어가 들어가거나 좀 민감한 단어들이 들어갔을 때 어떤 규칙을 적용하겠다, 발송 차단이나 메일을 어떻게 수정해서 보내겠다 혹은 조직장의 승인을 받도록 만들겠다라고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장난스럽게 적어 놓은 건데요. 여기는 실제로는 이보다는 더 정제된 내용이 들어가겠죠. 차단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은 그 메일을 발송하려는 사람에게 이 메일이 차단이 되었습니다라는 알림이 가게 되고요.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특정 어떤 사람들 원하는 C레벨 1명, 2명, 3명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고 이 메일이 정책적으로 관리되도록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신뿐만 아니라 수신 메일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어떤 첨부 파일을 가지고 들어오는 메일들은 뭐 이렇게 쳐내겠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메일 수정이나 수신 거부, 이동 똑같이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까지가 메일 기능들, 꿀팁들, 사용자 관점, 어드민 관점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감사랑 통계 기능도 적용된다는 점 혹시나 모르셨다면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메일은 말 그대로 통계 1개월, 1년 단위로 보실 수 있고 감사 기능을 클릭하시면 메일의 모든 내용들까지는 아니지만 전체 조직에서 나간 메일, 들어온 메일들의 내용들을 모두 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라기보단 주요 개요에 해당되겠죠. 근데 차이점이 모니터링에서 정책을 설정해 두시면 이렇게 메일을 클릭하잖아요. 그럼 밑에 메일 원문을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메일을 감사하는 개념, 모니터링은 정책을 설정해 놓은 메일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어드민 계정이 베이직 계정이기 때문에 아카이빙까지는 보이지 않는데요. 프리미엄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아카이빙까지도 메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 용량이 무제한이죠. 무제한 메일 때문에 보통 프리미엄을 선택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늘도 본의 아니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어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멈추지 않는 에너자이저 네이버웍스 내용인데 네, 오늘 네. 네이버웍스 월간 네이버웍스를 시작할 때 저희가 네이버웍스는 이제 정기 업데이트라고 해가지고 최소 연 3번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3.5 정기 업데이트가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들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딱 2가지 기능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여러 이미지 사진 묶어 보내기 기능입니다. 사실 이 기능은 저희 특히 한국 고객사분들께서 사용자분들께서 많이 문의를 주셨어요. 제가 이제 고객 인터뷰를 갔을 때도 이 기능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라고 주셨던 기능이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개선 사항으로 알려주셨던 기능인데요. 바로 이제 저희가 개인용 메신저에서 흔히 접했던 여러 이미지를 발송할 때 이렇게 하나 단일의 이미지가 짜자자자작 이렇게 보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묶음으로 보내지는 기능을 이번 3.5 정기 업데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이제 널리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네이버웍스 화상회의가 정기 업데이트, 비정기 업데이트마다 계속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어요. 개선되는 것도 있고 기능이 추가되는 것들도 있는데 이번 이제 3.5 정기 업데이트에서는 화상회의에서 화이트보드 기능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회의를 이제 화상회의에서 오프라인 회의를 못했을 때 가장 이제 아쉽다 생각했던 게 이제 오프라인 회의에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진행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벽에 부착되어 있는 뭐 칠판 같은 화이트보드에다가 이제 뭐 텍스트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었는데 화상회의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좀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화상회의에 화이트보드 기능이 추가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길 좀 바랍니다. 회의를 하실 때 화상회의 할 때 보통 아무리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다른 메신저 창을 보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팁은 꼭 이런 화이트보드나 공통으로 보는 화면, 메모를 보는 화면을 켜두고 하세요. 그럴 때 가장 회의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론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계기도 하죠. 뭘 보여주면서 네, 화면 공유를 하나를 하거나 보면서 무조건 해야 네, 돼요. 이렇게 예. 화이트보드 기능을 통해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이런 거야라고 해가지고 보여주면서 하시면은 좀 더 화상회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진행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화이트보드가 그 면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주요 고객 문의와 답변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을 제가 데모에서 또 다루기도 해서 그 정재님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길게 한 부분을 정재님께 좀 떠넘기는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네, 정재님께서 주요 고객 문의와 답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은 이제 주요 문의들에 대한 이제 답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 앞서서 상인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빠르게 한번 같이 공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님. 아, 괜찮습니다. 네. 네,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 구성원에게 메일을 자동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문의가 꽤 많이 들어옵니다. 뭐 메일 자동 전달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하는 거는 이제 한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때는 메일 자동 분류 기능하고 이제 또 앞서 설명 이제 드렸었던 그룹의 메일 리스트 기능을 함께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특정 직책의 관리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관리자에게 메일 수신되는 거를 이제 뭐 다른 구성원, 이제 특정 구성원에게도 함께 수신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설정을 하고 싶다 했을 때 먼저 1차적으로 그룹 메일링 리스트를 생성을 합니다. 이때 멤버를 지정하실 때 같이 함께 수신을 원하는 구성원을 member로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또 그 밑에 사용 기능 중에 메일링 리스트라고 있어요. 거기에 의미에 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 이제 저장을 하면은 1차 선행은 끝납니다. 이렇게 생성된 메일링 리스트로 이제 메일 자동 전달할 건데요. 이제 2차 메일 자동 분류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분류 추가를 하실 때 내가 받는 거를 다른 구성원에게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류 기준은 이제 받는 사람을 하고 이제 본인 메일 주소를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2단계 분류 기준을 이제 다 선택을 했으면은 처리 기준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입력한 메일 주소로 전달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부분 체크를 하시고 앞서 생성하셨던 메일링 리스트로 이제 추가해서 저장을 하시면 설정은 완료가 됩니다. 이 흐름이 최초에 이제 특정 수신이 메일을 수신을 했을 때 메일 자동 분류를 통해서 메일링 리스트로 전달을 하고 그렇게 전달된 메일링 리스트 멤버 구성원들은 모두 동일한 메일을 수신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꽤 많이 문의가 오는 부분이라서 주요 문의 이제 첫 번째로 구성을 해봤네요. 네. 다음 질문 그대로 이제 넘어서 볼게요. 이제 외부 메일을 네이버 억스로 가져올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이것도 꽤나 많은 이제 문의가 있는데요. 외부 메일이라면 저희 그 같은 도메인을 이용하는 구성원 외에 이제 네이버
다음, 지메일 등 개인 메일이나 혹은 메일 클라이언트, 이제 기업 메일이겠죠. 뭐 아웃룩이나 구글 워크스페이스, 가비아의 하이웍스 이러한 기업 메일을 이용하시다가 이제 네이버웍스로 이전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전 메일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이런 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이버웍스에서는 외부 메일 가족이라는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외부 메일 가족이 설정을 하실 때 팝3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져오려고 하시는 그 업체, 뭐 개인 메일이라면 네이버나 다음 이런 쪽에서 팝3 허용을 해주시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네이버웍스에서 계정 정보 통해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은 10분 주기로 메일을 가져오게 하실 수 있고요. 단 참고하셔야 될 거는 보낸 메일하면 가져와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팝3 프로토콜 조정은 각 메일 클라이언트에 보시면 환경 설정 화면에 보면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해보시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고객센터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이 부분이 좀 가장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메일 목록과 내용을 같이 볼 수 있나요?입니다. 네, 앞서 이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넘어갈게요. 보통 이제 기본 설정은 시간순 보기로 해서 메일 목록만 보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사용자들은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설정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좌우 상하 이제 상하 분할로 이제 보기 나 좌우 분할로 보기 이런 식으로 메일 목록과 메일 내용을 따로 분리해서 한 화면에서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메일 제목을 클릭해서 한 뎁스를 더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죠. 수고가 이제 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시간순 보기로만 이제 좀 오랫동안 이용하셨다면은 적응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제 조금 익숙해지다 보면은 훨씬 이제 목록 보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네. 그다음은 스팸 메일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기술 지원을 하면서도 이런 스팸 메일이 수신된다는 문의를 간혹 받긴 해요. 이제 이때 이게 정말 스팸인지 네이버웍스에서 발송을 해주신 그 메일인지를 판단하시기 어렵거나 아니면 긴가민가 하실 때 문의를 많이 하세요. 이제 네이버웍스 같은 경우는 공식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요. 이제 아이디는 이제 아이디 골뱅이 뒷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worksmobile.com 그리고 네이버코프.com 이렇게 도메인이 딱 두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는 사람 이름 좌측에 보시면은 네이버웍스 공식 메일 마크가 있어요. 저 부분은 따로 사칭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팸으로 판단이 됐을 때는 스팸 신고를 해주시고 삭제를 해주시면 되세요. 저희 네이버웍스에서는 이제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신고해 주시는 패턴과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꼭 차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팸 신고는 있습니다. 스팸 신고. 네, 스팸 신고를 해주시면은 또 이게 그 수신 차단 쪽 목록에 포함이 돼서 사용에는 차단이 되니까요. 꼭 이제 그냥 삭제하지 마시고 스팸 신고해 주시면은 더 이제 깨끗하고 편리한 메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다음 이제 구성원의 계정 변경 시 기존 계정 메일로 자동 포워딩이 되나요? 네, 질문이네요. 네, 따로 이제 계정을 변경하게 되면은 포워딩이 되는 건 없어요. 포워딩이 되진 않고 다만 이제 그것보다 더 이제 간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건데 이제 아이디를 변경하시게 되면은 기존의 아이디는 변경 후 아이디의 보조 이메일로 자동 등록이 됩니다. 네, 사용자가 아이디 변경 후에 별다른 작업 없이 자동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이제 아이디 변경 전후로 다른 발송자가 이제 메일을 발송해도 하나의 메일함, 기본 이제 아이디의 메일함으로 다 수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2GB 이상의 이제 대용량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입니다. 네. 이제 네이버 억스에서는 대량 메일, 그 이제 대량 메일 말고도 이제 그 대용량 파일을 발송할 수 있는데요. 대용량 파일은 최대 2GB까지만 발송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이상 발송하는 방법이 있나 이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워크라운드이네요. 드라이브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 있고요. 물론 2GB 이상의 파일도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총 10기가 하나의 파일당 10GB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크게 그 용량적인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드라이브 서비스에 업로드를 해주시고 그 파일을 링크 공유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링크 공유를 하신 다음에 이제 그 링크를 뭐 메시지나 메일에 첨부를 해서 에디터에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발송을 하시면은 수신인 쪽에서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2GB 이상의 파일을 손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정재님의 설명 잘 들어보았습니다. 정재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3시 58분이어서 일단 먼저 퀴즈 먼저 진행하고 남는 시간에는 일단 정해진 시간이 4시까지이기 때문에 퀴즈 먼저 진행을 하고 뒤에 엑스트라 시간에는 조금 더 사전 질문, 라이브 질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먼저 갈게요. 사전 질문 답변과 라이브 질문 주시는 것들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Q&A 창을 좀 볼 텐데요. 이미 답변된 내용들이 대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답변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아이고 종아님 어떡해요. 1등 아니면 소용없는 들어오세요. 어떻게 세상에 대한 이런 안 됩니다. 세상을 어둡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네. 네, 10월 월간 네. 네이버웍스에도 오늘과 같이 퀴즈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좀 더 많이 준비해야겠어요. 네. 네. 다음 달 월간 네이버웍스에도 참여해 주셔가지고요. 퀴즈 답변 빠르게 네. 부탁드릴게요.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야 돼서 좀 이렇게 한 분만 선정드리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10월을 기다리겠습니다. 난이도를 좀 높여야 네, 될까요? 난이도를 높여야 되나? 네.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 좀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 좀 빠진 부분 위주로 소개해드리면 가장 위에 있는 타 메일 서비스와 네이버 메일 서비스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 이 기능은 외부 메일 가져오기 기능에 대한 문의고 일일 메일이 좀 많이 오는데 용량 부족해서 보안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정재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하루 보고 하신 네, 이제 일일에 300개씩 메일이 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죠. 네.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무제한 용량으로 사용하는 이제 프리미엄 상품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특정 계정에만 제 메일이 많이 오고 다른 일부 구성원들에게는 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요금적으로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업그레이드 하시게 되면은 특정 계정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 계정이 업그레이드 되니까요. 그 부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메일함이 꽉 차게 되면은 이제 정리도 필요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메일함을 먼저 백업을 하신 다음에 데이터가 이제 정확히 다 백업이 문제 없이 되었는지 확인 후에 이제 그때 삭제해서 용량을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일함 백업 외에도 정리하기 기능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안 읽은 메일함이라든지 특정 기간 기준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뭐 백업 하기 전에 삭제가 하기가 좀 리스크가 또 있다 싶으시면 이런 정리하는 것도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불필요하게 수신하는 메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이제 오는 이제 그런 메일들도 수신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메일이라면은
이제 또 메일 자동 분류 앞서서 이제 기능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것도 분류 기준을 선택해서 휴지통으로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 분류 기준을 통해서 휴지통으로 보내지고 휴지통에서 얼마 기간 이후에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서 메일함 용량을 이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2개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고 2개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고 종료하도록 할게요. 특정인들에게 수신자 정보 표시되지 않고 단체 메일 보내는 방법, 이거는 개인별이라는 기능을 아까 보여드렸었죠. 그 기능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 메신저는 알림이 오는데 메일도 PC에서 알림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알림 설정 부분에서 메일 체크박스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화면에서 여기 환경 설정 여기 보시면은 환경 설정도 있지만 알림 설정도 있습니다. 알림 설정 들어가셔서 PC 웹 팝업 알림이라고 있죠. 알림 설정 들어가 보시면은 이 브라우저에서 알림이 뜨도록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서비스별 설정, 메일함 설정 들어가셔서 VIP로부터 온 것만 할 것인지 메일함 전체 혹은 메일함별로 어떤 것만 메일 알림을 받으실지 설정하실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PC 웹 팝업 알림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브라우저에서 알림 표시 허용이 필요하고 이게 허용이 되면 PC에서도 모바일과 같이 메일 수신을 했을 때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 마지막 내용 정재님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다음이 이제 퇴사자 계정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이제 퇴사자 메일 주소로 오는 메일을 다른 이제 인수인계 받으실 분이겠죠. 다른 분에게 자동 전달하는 방법이라는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이버웍스에서는 이제 메일 자동 전달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 설정에 메일 자동 전달 이 기능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특정 계정으로 자동으로 전달할 수 있게 그게 구성원 이메일 주소를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란이 존재합니다. 거기서 인증 완료가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수시한 메일을 이제 다른 등록한 계정으로 자동으로 계속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을 해봐 주시면은 되겠고요. 또 이제 퇴사자 계정이 삭제된 후에는 이 자동 전달 설정한 세팅이 무효화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시점 전까지 전달된 메일 데이터는 그대로 있지만 이런 자동 전달 설정한 세팅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사용자 보조 이메일에 퇴사자 계정을 등록해서 수신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그 아이디 변경을 하시게 되면은 보조 이메일에 기존 변경 전 아이디가 등록된다는 것도 설명드렸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계정 삭제를 해야 된다거나 하시면은 그 이메일을 먼저 백업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데이터는 백업하시고 보조 이메일로 등록을 해주시면은 이제 본인 아이디에 수신되는 메일하고 보조 이메일에 수신된 메일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사전 질문과 답변에서 기존 이전 내용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 위주로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마찬가지로 자료를 통해 보내드리는 부분이니까 혹시 좀 놓치신 내용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보조 이메일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조 이메일 정재님, 어드민에서 등록하는 게 맞죠? 네, 보조 이메일 등록하는 구성원 거. 쪽에서 네. 다시 구성원 들어가 보시고 거기서 이제 구성원 이름명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구성원 수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구성원 수정에서 네, 여기서 보시면은 보조 이메일 한 번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보내는 하단 메일에 하단 붙어 있는 관련 뉴스 링크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아웃바운드 메일러라는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보내드리는 뉴스레터가 있고,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큐레이션 뉴스라고 있어요. 아마 그거를 받아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 기능은 일종의 바닥글 기능을 이용해서 보내는 거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닥글은 조직적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설정해서 쓰시는 기능이고, 보안 디스클레이머처럼 제가 보내드리는 그 큐레이션 뉴스의 밑에 있는 내용은 템플릿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닥글보다는 템플릿이에요. 템플릿과 개인별 발송 기능을 사용해서 나한테 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누가 받았는지는 알 수 없고 나한테 도달하는 단체 메일로 받아보시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메일 솔루션들을 도입하시는 경우가 물론 있죠. CRM이나 마케팅 솔루션으로 도입을 하실 텐데, 그러지 않고 약식으로 뭔가 우리 고객들한테 챙겨드리는 내용을 보내드리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메일침프 같은 거 쓰시지 않더라도 네이버웍스에서 개인별 발송 기능을 이용하시면 비슷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메일의 오픈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기술, 퍼포먼스 트래킹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메일을 보내고 수신 확인을 하는 것까지는 되기 때문에 약식으로 보내실 때 충분히 네이버웍스 메일을 사용하셔서도 뉴스레터 성격의 무언가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그 설문 링크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깐 띄워놓을게요. 이 QR코드 찍고 들어가실 수 있고요. 사진으로 찰칵 찍으시면 됩니다. 혹은 채팅창에 지금 띄워져 있는 설문 링크를 보셔도 됩니다. 바로 클릭하시면 설문 폼으로 이동을 하고 어렵지 않은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 웨비나에서 좋으셨던 점 혹은 아쉬웠던 점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다음 웨비나를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간 네이버웍스는 10월, 11월에도 계속 진행이 되죠, 미정님? 그럼요. 12월까지. 12월까지. 네. 내년에도 진행되나요? 내년 진행합시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네. 계속 진행이 될 테니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외부 사용자 협업하기, 템플릿 기능, 드라이브 기능, 캘린더와 할 일 기능, 오늘 메일까지 다뤄보았는데요. 이렇게 네이버웍스가 가진 많은 기능들을 다루면서 조금이라도 더 잘 쓰실 수 있게, 생산성 올리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저희도 매우 뿌듯하지만 한 달의 사이클이 굉장히 빨리 돌아오는 그런 효과도 맛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만큼 유익하게, 굉장히 뿌듯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가 등록하실 때 네이버웍스 월간 네이버웍스 오픈 소식 알림 그 메일 수신 동의를 해주신 분들께는 다음 네이버웍스가 열릴 때도 알림을 메일로 드리니까요. 메일 내용 잘 참고하셔서 참가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월간 네이버웍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미정님, 정재님? 사실 월간 네이버웍스를 준비하는 저희가 사실 네이버웍스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기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앞으로도 사실 다뤄야 하는 기능들도 많으니까요. 네이버웍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면 네이버웍스 지금 사용하시는데 좀 교육이 아닌 자리에서 아니면은 뭐 헬프센터나 가이드 같이 어떤 문서가 아닌 문서로 보는 것이 아닌 자리에서 이렇게 네이버웍스에 대한 사용하는 꿀팁들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네이버웍스를 사용하시는 구성원분들, 그러니까 옆에 직장 동료분들 아니면은 네이버웍스를 잘 못 쓰는 것 같은 우리 팀장님한테도 꼭 월간 네이버웍스 신청하시라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도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저희 일상 공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님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 이렇게 웨비나 처음 참석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웨비나 시청해 주시고 또 몰랐는데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해주실 줄 몰랐어요. 이렇게 너무나 네이버웍스 메일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들도 이렇게 잘 이용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질문도 주시는 모습에 기술 지원하는 입장으로서 정말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웨비나 자리 말고도 이제 문의하기 채널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이제 문의 넣어주시면은 정말 성심성의껏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웍스 강미정, 김상인 그리고 유정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 다음 저희도 달에 10월에 봬요. 뵈어요.